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을 재차 꺼내 들면서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 속에서도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면서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어그러진다면 군사 옵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협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과 이란이 어떤 합의를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여러 분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시작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외교 안보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근 장군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백승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국제 정세를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요즘 이제 선거 기간이라 저희가 조금 잊고 있었는데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 부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Over the couple of weeks before, you mentioned a couple of times your position on Israel, but we feel there's more to that. So I would like to ask you, what's your personal, honest opinion about Israel, its government, and its action in the Middle East? Thank you.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사람의 보편적인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에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군의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소위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그 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또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있었죠. 공해상에서 납포한 거 아니에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용인할 수 없는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주권의 침해이기도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하고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보편 타당한 그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로 뭐 비판할 게 있어요? 아니 그때 그랬잖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보편적인 상식에 대한 그렇죠. 입장을 계속해서 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너무 타당한 근데 이야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외교적으로 좀 잘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가자지구 2024년도에 벌어졌던 그 이스라엘 방위군의 네. 잘못된 행동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이제 지금 벌어진 것처럼 잘못 이렇게 트위터 X에 올리셨다가 이제 그 물매를 받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땐 적확하게 해야지 그게 좀 먹히거든요. 공격의 빌미를 안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중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그때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대통령 끝단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 밑에 외교부 차관이나 이렇게 해서 언지를 하고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벌어졌던 거는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벤 그리브스라고 하는 그 네. 안보부 장관이 완전한 실책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런 어떤 구금된 사람들의 인권을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을 자기가 그 자기의 X 계정에다가 영상을 다 올렸죠. 영상을 올렸기 예. 때문에 그때는 선제적으로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미를 줬을 때 그리고 국제사회도 다 비판할 때 우리가 강경한 메시지를 줬으니까 그래서 네. 뭐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외교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수사나 이런 것을 쓰시는 게 되게 좋다고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그들의 실책이 했을 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서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을 또 구금해서 납부된 거를 다 풀어냈으니까 참 네.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모든 외교적 특히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얻는 게 있고 당연히 잃는 게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번 이스라엘 발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미스러운 마찰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발언한 것, 이건 네.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놀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있고 K컬처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분명하게 한국이 어떤 위상의 나라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큰 민간 외교의 성과가 있었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관련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북한이 점점 그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어요. 맨날 모인 기분에서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보이라고 했다는 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얘기는 하자.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는 외교는 하는 거예요.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또 밀접하게 또 관계하고 또 남북 간에는 점점 뭐 경계가 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뭐 장벽이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죠. 지금은 매우 대결적으로 이 일이 진척되고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카이치 총리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중복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기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냐?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바닥에 있는 마음의 일부다. 네. 할 말은 하고 실익은 또 챙기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저거 끝나고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 뭐 대통령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외교 문제에 관한 대통령이 가장 합리적으로 제일 앞에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확인한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여기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군사주의화되는 데 맞아. 대해서 너무 말이 없는 것 같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생각하고 계셨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나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굉장히 거고요. 구체적 발언 예. 나왔거든요. 예.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건 다른 문제인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지형을 전폭적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예. 북한 가는 게. 북중 정상회담이 예. 오.
그런 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언론과 대중들이 관심이 너무 적어요. 그 트럼프 SNS 한마디엔 다 반응을 하는데 네. 이렇게 외교지정 전체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진짜로. 정말 외불초가 네. 그래서 감사드려요. 이 문제를 이슈화, 뭐 사람들이 설령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슈화 시켜서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네. 조금 오늘 어떤 의제가 이야기 되어질지 그런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에 첨언하면 요번에 북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 패키지입니다. 맞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작년 9월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보여서 전승절 열병식을 하고 나서 요번에 시진핑의 방북은 이 북중러의 그 연대의 밀착의 활용 정점이다. 예, 결국은 제가 항상 지금께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바랬던 건 그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남북관계 개선하고 이런 것이 조금 만들어지길 원했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이 더 줄어들어 버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의제 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큰 변화다.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어떻게 하면 대응할 것인지 사실 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진짜 대한민국은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저의 실언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부끄럽지만 북한 가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몰랐어. 수산도 몰랐어 지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그거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말했던 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반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라는 거였고, 세 번째는 북미 중재를 중국이 나서서 해보겠다. 그때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곧바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세 개였습니다. 비핵화도 중국이 하려고 했었고, 한반도에도 남과 북이 일국가 체제로 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북미 간의 협상의 최고 중재자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노동신문에 가기 전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기고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가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번에 비핵화 빠졌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이 북한을 좀 달래기네요. 달래기 정도라고 저는 좀 더 봅니다. 더 봐요. 만약에 비핵화를 언급하려고 했으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안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정도 합의가 있었고요. 중국이 완전히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최근에 가진 태도, 비핵화를 맨 나중에 놓고 핵 군축부터 이야기해보자는 입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핵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 조선반도를 한꺼번에 다루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이국가 체제를 중국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과 북한의 양국 간의 국가관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보지행에서 커다란 변화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하고도 배치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이야기가 옛날에는 미국의 중재자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네.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공동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의 군사주의의 급격한 진전할 문제를 공동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틀을 중국과 북한이 새롭게 협정을 체결해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안 좋네요. 예, 이게 중러 정상회담 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게 세 가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한 게 세 가지인데 결국 미국에 맞서서 북중러 다극적 세계 질서를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두만강을 개발해서 중국이 이제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열어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핵화는 통상 이제 이렇게 중국이 방문하거나 예전에는 북한이 도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잠잠하게 있어줬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오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며칠 전에 새로 만들어진 농축 핵시설을 갑니다. 네. 그 연료 핵시설을 보여준다는 것은 네.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비핵화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김여정 부장이 담화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저번에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했었다라는 것을 바로 김여정 그 부장이 부정하면서 거짓 정보다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번에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다.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네네. 사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북한이. 그게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 이제 이렇게 돈바스 지역에 공병대도 보내고 건설 노동자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의 제재 위반인데도 보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두만강의 경제 협력 지금 이제 나선항 얘기도 항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예전에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나오겠다고 했던 것은 달러 경제에 들어와서 돈을 벌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서 중국과 그 러시아에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 사실 미국과 우리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래서 저는 자꾸 우리의 외교 전략과 남북 그 대북 전략이 좀 크게 구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대화의 동인이 점점 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그 당시 북방 정책을 해서 그 소련하고 중국하고 외교를 우리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은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아주 뭐 천치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의 외교력이 세기 때문에 이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지금 뭐 송유관 뭐 이런 거 내올 때 그럼 우리 그 서울까지 연결하자. 북한을 통해서. 네. 이제는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이 노력도 병행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첨언을 같이 하면 이게 네. 우리가 왜 우리 언론에서 이걸 많이 안 다루냐면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많이 끌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금 대결 구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핵 잠수함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 전쟁을 해보니까 우리 항모를 계속 미국에 끌어가서 고치고 오는 거 너무 하니까 한국에서 고치고 그 마가 그런 기술력 있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금 중국은 같이 얘기하면서 동해 출항권에서 러시아, 중국 여기가 우리가 이쪽으로 나가서 또 왜냐하면 이쪽에서 계속 막으려고 하니까 이걸 뚫어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게 계속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지금 대만 해협이나 인도 태평양에서도 니네들이 들어와서 도와줘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지라고 하고 있을 때 괜히 지금 이런 것들을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별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슈화를 해서 크게 해봤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꺼낼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엄청 어렵네. 북한이 얘기를 해서 들어오면 뭐 우리가 LNG나 이런 걸 열겠다 하면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건 또 알라스카랑도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연결돼 있고 또 부산이랑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 정책 수립하는데 지금 샌드위치 완전히 껴가지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져서 진짜로 그런 구도로 딱 가버리게 되면 우리도 정치나 외교가 비슷하거든요. 구도 싸움이거든요. 네네. 구도가 만들어지면 그 지형 안에서 우리의 그 스탠스가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갑갑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어렵게 같습니다.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강대국들이 판을 짜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지침에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되지. 강대국들이 판을 짜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안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두만강 유역으로 러시아, 북한, 중국이 모여서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걸 그냥 방치해버리면 판이 구축되면 우리는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부스러기밖에 먹을 게 없게 돼요. 네네. 뿐만 아니라 그 판 자체가 우리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라고 하지만 북한도 이 두만강 사업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북한과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강대국이 결정할 때까지 다 기다릴 게 아니라 네. 보다 적극적으로 적어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두만강 유역의 이 개발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북한과 대화도 시작을 하고 북극 항로를 개발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마련을 하고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러시아의 에너지가 실려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방안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 판이 짜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게 두만강 개발로 어떻게 물꼬를 좀 틀 가능성도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두만강 그러니까 2030년대가 되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전재수 시장이 다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걸 러시아, 중국이 벌써 생각하고 그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캐나다가 이번에 우리 잠수함 수주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캐나다가 원래 버지니아급 그 한 개에 있었는데 잠수함이 한 척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자기네들도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3,000톤급 잠수함을 12척을 사겠다고 막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중국 역시 지금 이 두만강 출해 문제를 하는 것이 도저히 두만강은 이렇게 우리 완전히 돌아와서 대한해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북극 항로에 대한 주도권을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경제 협력도 있지만 안보 지형도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북중로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도가 완벽하게 고착화되기 전에 우리가 깨야 된다. 아, 이 진짜 어려운 숙제네요. 그래서 어려운 숙제인데 너무 중요한 숙제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일 정상회담 그 대통령님께서 하실 때도 한중일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것이 이렇게 구도화가 고착화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져요. 일본 설득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일본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네네. 생각하도록 네. 하시더라도 전재수 시장이 북극 항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려면 네. 미국하고 대화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북극 항로를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극 항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연해를 거치고 영해를 거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쪽은 아직 덜 녹았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요. 그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협력을 해서 중국이 상업 개통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짐을 싣고 유럽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활성화되려면 훈춘 지역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싣고 항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협력을 지금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산의 북극 항로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뉴 북방 정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 엄청 거대한 네. 이야기네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우리가 끌고 들어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이 아주 이야기는 중요해요. 저희가 자주 다뤄야겠는데요. 예. 매불쇼만이라도 자주 다루셔야 됩니다. 왜 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네.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이 숙제 자체가. 미국이 껴있어서 쉽지 않아. 쉽지는 않아. 또 일본 때문에 쉽지도 않고. 네, 하지만 반드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되겠죠. 네. 이란은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그 37조 원의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네. 네, 보겠습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군사고문 모흐센 레자이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은 종전 합의 타결을 위해서는 이란의 동결 자금 240억 달러를 해제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트럼프가 타개해야 된다. 공은 트럼프의 코트에 있다. 네. 야, 미국 언론사랑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언론사랑 또 CNN. 인터뷰를 또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의 방해 공작 아닙니까? 네. 근데 전쟁 중재국 중 한 곳인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역시 그 협상 최대 걸림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양측은 현재 첫 번째 초안의 최종화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이스라엘은 협상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러자 이란이 휴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입장을 밝혔는데 아우 이거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네,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는 거다. 이번 공격이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10일 중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10일 중으로. 그러고 트럼프는 네타냐후 단속에 또 나섰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장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보복하지 말라고 할 거다. 만약 네타냐후가 보복한다면 지난 47년 아니 3,0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은 계속될 거다. 이란 공습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일단 그 확실히 트럼프는 요거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의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했어요, 사실 결국에? 이스라엘이 이란 서부 중부에 대한 표적 공습을 해서 네.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때린 거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해서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부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상실됐다. 예, 제가 보기에 그 MOU가 그 당시에 막 논의됐을 때 네. 일단 MOU를 체결하고 2차 협상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주저하다가 패착이네. 또. 예, 시기를 상실하고 어쩌면 반대로 이란의 협상 주도권이 세져서 이제는 동결 자금을 37조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JCPOA 그 당시에 이란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예, 그 합의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17억 달러를 이란한테 줬습니다. 그게 뭐 돈을 준 게 아니고 원래 이란이 줬던 돈, 무기를 동결했던 무기를 사겠다고 줬던 돈을 다시 돌려준 건데 네. 이자까지 해서 네. 그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거 완전히 보잉 비행기에 현금을 가득 실어 이란에 보냈다고 엄청나게 비난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자기가 지금 이것을 다시 풀어주자니 지금 JCPOA 3.67% 평화적 핵 권리도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럼 왜 전쟁했냐.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못 받고 지금 사실은 그 합의각서를 못 맺었는데 이제 이 동결자금 37조 원을 어떻게 풀어주냐는 거죠. 그거 하면 다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또 뭐 왜 이거 했냐라는 얘기가 다시 들려지기 때문에 네.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점입니다. 그때 했어야 돼요. 그 MOU. 그렇습니다. 예. 그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까지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다시 제가 저번에 6.25 전쟁 때 1년 전쟁하고 2년 협상하면서 고지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듯이 네. 지금 협상은 이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협상 국면은 계속 가면서 공방전이 계속 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그 트럼프 말을 안 듣네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난 그걸 좀 놀랐어요. 아예 안 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한 거죠. 트럼프는. 그렇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란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만큼 해서 이제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이 딱 받으니까 이제는 사실 막 나가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건 진짜. 트럼프는 이제는 뭐 아무런 힘이 없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틀어지면 틀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네타냐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목리를 부리고 이 협상에서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60일 MOU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네타냐후가 멈추면 멈출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얘기를 해서 야 60일까지 이게 되고 나서 네가 공격하든 말든 내버려두다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틀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세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줬지 너 안 그랬으면 감옥에 있어 쌍욕.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그렇게 보면 네.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센 레자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상 시작하면 120억 불을 주고 네. 60일 동안 120억 불 추가로 줘서 240억을 나한테 줘라. 37조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레버러지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럼 지금 유일한 레버러지가 누가 있습니까? 네타냐후잖아요. 네타냐후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렛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서 협상 국면을 가는 거지. 아, 그래요? 틀어지려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무기, 방어 무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만 해협에서도 문제되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지금 사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서 200발, 그러니까 거의 자기네들의 재고의 50%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두드려 맞으면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래요? 딱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20% 정도 지금 남아있다 얘기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산수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혁명수비대가 이번 전쟁 시작하기 전에 6,500발의 탄도미사일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20%만 해더라도 1,300대 탄도미사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그 역량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이 전쟁을 뒤바꿀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네. 충분히 이스라엘이나 그런 곳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요번에 북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도미사일로? 네. 그런 역량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 키를 쥐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2023년부터 지금 2년 동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미국의 지원이나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없고 우리 상주 요번에 사드 미사일 가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미사일 그게 요르단 쪽으로 갔거든요. 그게 왜 갔냐면 이스라엘 방어 목적으로 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가 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마냥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있지만 이란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자꾸 이러면 개입 안 했을 때 총력전으로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스라엘에 뭐 300명 400명 피해자가 나온다. 네타냐후도 그냥 나 계속 공격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 상황은 못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저는 아마 이렇게 오래 끌려고 이렇게 가더라도 쉽지가 않은 게 아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요번에 6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게 공개가 될 건데 3월, 4월, 5월이 계속 올랐습니다. 3.3%, 3.8%, 요번에는 4.1%로 오를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유가도 이렇게 4달러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는 몰라 전쟁 이렇게 해도 네타냐후 내버려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협상 국면이니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신 대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는 거지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다 마무리되고 나중에 공격하더라도 60일은 참어. 딱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를 주는 것도 다 지금 다 지금 미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틀어줄 능력은 된다. 그러나 그걸 지금 보고 있다. 지금 협상이 되는 국면에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일까지는 마무리한다는 트럼프의 발언도 그거는 뭐 말 또 바꾸겠죠. 뭐 늘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10일. 협상 카드를 높이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돼. 그 다음에 37조 원을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이제는 이란이 협상 카드를 탁탁 내놓고 조건을 있는 하나씩 붙이더라고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반대로. 근데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공격할 거 하고 야 그럼 우리 경제 주는 거 없어 하고 나오면 그럼 이란은 또 폭망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도 경제 상황이 너무 안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물가 너무 이거가 높더라고요. 이란도 그냥 마냥 이게 협상력은 지금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지 있는 거지. 미국이 야 됐어 다 때려쳐. 우리는 그냥 때릴 거 공격하고 이제 나간다라고 하면 또 이란이 또 지금 완전히 얻을 거 없이 하면 망하는 네.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저는 일단 10일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네. 10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한 번 더 기대합니다, 저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